학회장 장승권입니다. 되게 아시겠지만 제가 21년 올해에서부터 내년까지 학회장 소임을 맡아서 일을 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죠. 학회 활동에 특히나 대면 학술 행사를 하기가 참 쉽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회들이 비대면 학술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비대면 학술 행사를 이미 작년부터 조금씩 했었는데 올해는 학회에서 조금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에서 학술 세미나 시리즈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행사로 서진선 교수님, 지금 한남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서진선 교수님이 첫 번째 학술 세미나 발제를 맡아서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학술 세미나 올해 할 내용을 잠깐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21년 12월 1일부터 서울에서 큰 행사가 열립니다. RCA 컨그레스가 열리는데 그 큰 주제가 학술대회 주제, 또 서울대회 주제가 협동조합 정체성 강화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협동조합학회에서도 학술 세미나의 큰 주제를 협동조합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저희도 갖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 상반기, 하반기 한 10회 정도에 걸쳐서 한국의 여러 협동조합들, 특히 새로운 협동조합을 포함한 여러 협동조합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 왔고 또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고 바꿔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학술 세미나를 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그런 주제를 발표해 주실 연구자, 발제자들을 가능하면 신진 소장 연구자, 학자들 중에서 모셔서 발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협동조합 학회 등 여러 학회에서 신진 연구자들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신진 연구자들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 그런 시도를 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바로 오늘 학술 세미나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자 서진선 교수께서 20분 정도 발표를 하시고 바로 이어 토론자로 신창섭 선생이 토론을 한 10분 미만으로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 학회 회원들께서 질문이나 또 의견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빠지고 이제 서진선 교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남대 사회적경제기업학과에 있는 서진선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세미나 2021년도 세미나 첫 시간에 제가 발표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제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살짝 부담이 되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러시면은 이제 부담 없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생각과 질문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좀 과감하게 좀 지어봤습니다.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주인으로서 출자금을 운용하는가라는 좀 과감하게 제목을 정했고요. 당연히 저는 대부분의 협동조합에서는 주인으로서 출자금을 운용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출자금으로서,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그럼 출자금을 운용한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질문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고민은 사실 이제 제 박사 논문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박사 논문이 이제 그 협동조합 출자금과 관련된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쭉 할 거고, 이 박사 논문을 가지고 그 협동조합 정체성과 이제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떤 부분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협동조합의 출자금이라고 하면은 조합원이 내는 출자금이고, 그리고 조합원이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협동조합 정체성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금과 조합원이 관계가 있고, 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자본 비용과 또 조합원으로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제 출자금이 이제 어떤 성격을 가지냐, 그리고 그 성격에 따라서 조합원은 이 출자금을 어떻게 운용했느냐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주인으로서, 조합원은 주인으로서 있는데, 이 주인이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 크게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출자금을 내므로써 내가 이 협동조합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출자금을 낸다는 행위 자체가 협동조합에 자금을 제공한다. 그래서 자금 제공자로서의 조합원, 이런 이중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논문들은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으로 이제 조합원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 7원칙, 그러니까 협동조합 정체성을 얘기하면 이제 보통 7원칙을 많이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중에 이제 1, 2, 3원칙이 이제 조합원과 출자금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그 다음에 민주적인 통제, 관리 통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협동조합은 1인 1표라는 민주적 통제를 기반으로 해서 조합원과 이제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면은 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 조합원이 출자금을 납입을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회계 기준에 따르면은 이제 부채의 성격이 더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기준인데, 언젠가는 돌려줘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되면은 부채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지금 IFRS 부채 회계 기준에 의거해서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사실은 이제 자기 자본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자금을 내므로써 일단 선거권, 피선거권, 또 의사결정권을 같이 가지게 되는 거죠. 출자금을 내므로써 그런 것들을 또 가지게 되니까 이 두 가지 속성을 저희는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협동조합 출자금을 내므로써 출자금은 자기 자본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있으니까 탈퇴하게 되면은 이제 출자금을 돌려줘야 되는 성격들 때문에 이제 부채로 보게 되는 거죠. 만약 부채로 보게 된, 자기 자본으로 보느냐 부채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회계 실무와 재무제표에서 각종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채 비율이나 이런 데는 직접적으로 이제 지표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자본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지표들이 달라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자본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자금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희 모두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출자금, 지금 IFRS에서 보는 그 회계 기준 말고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어떤 증권, 금융상품이 자기 자본이냐 부채냐를 보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그 이제 접근법이라고 해서 뭐 이론이나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접근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적 실질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 경제적 실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많이 나오는 이론이 이제 하마다 이론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부채를,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다 똑같다라고 할 때 부채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재무 위험이 증가하잖아요. 우리가 부채를 많이 사용하면은
당연히 기업이 위험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험을 측정을 하는데 이제 그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측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무엇인지는 여기서 뭐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 뒤에 그래프와 같이 부채 비율,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그 분자에 부채가 들어가고 뭐 분모에는 이제 자산이나 자기 자본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어쨌든 부채가 꾸준히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자기 자본의 체계적 위험이 증가한다라고 이론적으로 말하고 있고 또한 실증적으로도 이제 일반 그 상장 기업들, 주식회사들이 이렇게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반대로 이제 표현하면 분자를 자기 자본으로 놓으면은 어쨌든 자기 자본이 많아질수록 자기 자본의 체계적 위험이 낮아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만일 어떤 특정 자금의 비중이 높아질 때 협동조합 입장에서는 출자금이죠. 출자금 비중이 높아질 때 자기 자본의 체계적 위험이 높아지면은 그 자금은 아마 부채와 같은 특징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그 출자금의 비중이 높아질 때, 출자금 비중이 높아질 때 그 특정 자금의 자기 자본의 그 체계적 위험이 낮아지면은 자기 자본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박사 논문에서는 이 잉여금을 자기 자본이라고 보고 이 잉여금의 체계적 위험이 증가하느냐 떨어지느냐, 출자금이 증가할 때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이것들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썼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방법론을 얘기하지는 않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농담삼아 이렇게 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이게 2014년도에 이탈리아 볼로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지금 두 분 이제 같이 박사를 받으신 이제 두 분이 앞에 이제 가서 계시는데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데 걷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금방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끝이 없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저희 그 여기 선생님들하고 이 길 이름을 갖다가 박사의 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고 이렇게 방법론이 지루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박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거겠지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이제 박사의 길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결과적으로 끝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논문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끝이 언젠가 있을 거고요. 힘들어도 잘 풀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 방법론을 투자하는 데 썼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결과를 내린 것이죠. 그래서 연구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출자금의 경제적 실질, 출자금이 증가하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본이냐 부채이냐를 이제 저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의 결과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상환 가능한 협동조합, 아까 얘기했듯이 협동조합 출자금이 상환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본 그 부채로서 보여진다고 하는데 이제 결과는 상환 가능한 협동조합 출자금이 자기 자본과 유사한 경제적 실질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강건성 검정에서도 여전히 자기 자본과 같은 경제적 실질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연구의 이제 선행 연구격일 수 있는 로페즈 에스피노자 등의 이제 연구에 따르면은 유럽의 이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한 나라가 지금 독일 정도에서 이제 출자금의 경제적 실질이 자기 자본과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를 협동조합 제도에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이제 조합원 탈퇴하더라도 손실이 날 경우에는 탈퇴한 1년 이내까지는 그 손실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스페인도 비슷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면은 특히 아이쿱 생협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제도가 미비함에도 자기 자본의 성격을 나타냈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할까 고민을 했을 때 아이쿱 생협, 그러니까 그 성장기에 있었고 그 조합원들에게 있어서 아이쿱 생협이 다른 뭐 시중에 있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선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이쿱을 이용을 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쿱 생협과 조합원 간의 신뢰가 뒷받침됐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출자금이 축적되고 신규 조합원 가입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
출자금 규모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경제적 실질이 자기 자본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라는 이제 고민을 쭉 했을 때 경제적 실질을 밝히기 위해서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요.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투자자 관점에서 이 기업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투자자 관점에서 분석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협동조합 출자금도 투자자 관점에서 자기 자본으로 분석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무제표를 이렇게 쭉 보면은 재무제표가 이제 총 부채 비율이 증가할 수 있고 기업 규모, 그다음에 이익 변동성, 자산 성장률 이 네 개의 변수가 체계적 위험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졌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총 부채 비율이 증가할수록 즉 부채가 더 많이 생길수록 체계적 위험은 증가하더라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기업 규모가 증가하면은 체계적 위험은 감소하더라. 이익 변동성이 증가하면은 체계적 위험이 증가하더라. 그다음에 자산 성장률이 증가하면 체계적 위험이 증가하더라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다시 이 체계적 위험이 증가했을 때 출자금 비중은 낮아지고 그다음에 기업 규모가 증가했을 때 그 출자금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뜻이고 이익 변동성과 자산 성장률이 높아질 때 출자금 비율이 낮아진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쿱의 당시 제 표본 기간을 생각을 해보면은 출자금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졌던 기간이고 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했던 기간이었어요. 그러면은 이거 반대로 이제 출자금이 커졌기 때문에 기업 규모도 커졌던 거였고 출자금이 커졌기 때문에 총부채 비율과 이익 변동성과 자산 성장률은 작아지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출자금이 증가할수록 체계적 위험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그 재무 변수 수치가 변화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조합원들이 끊임없이 그 출자금 비중을 늘릴 수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출자금은 자기 자본으로서 운영이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질문을 이제 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투자자 관점에서 주인으로서 출자금을 운용한다는 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기업을 운영한다라는 게 될 거고요. 그럼 기업을 운영한다에는 뭐가 들어갈까라고 했을 때 유형 자산에 투자하게 되고요. 그 유형 자산을 투자해서 더 많은 미래의 사업 가치 또는 다른 가치들을 이제 나타내려고 하는 게 유형 자산에 투자하는 걸 거고 두 번째로는 운전 자금 지금 당장 사람을 고용하고 또 다른 일을 할 때 이제 이런 운전 자금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 외에 이제 목표로 하는 또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과 지역을 위한 사업을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 아이쿱의 당시 상황들 표본 기간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 그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출자금이 증가할수록 유형 자산에 계속 투자를 했고요. 매장을 계속해서 냈었고 그다음에 운전 자금으로 직원들 고용이 증가하기도 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이제 활동들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쿱 생협의 조합원들은 단위 생협을 조사했기 때문에 단위 생협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해당 기간 동안에는 일단 매장 사업의 규모가 성장하였고요. 부채 비율과 이익 변동성, 자산 성장성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자금 비중이 또 그만큼 증가했던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는 신규 조합원의 증가와 기존 조합원의 꾸준한 협동조합의 이용의 결과이다라고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한번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다시 한번 고민을 하면 앞에서 했던 질문과 마찬가지 제 해석과 비슷한 거일 수도 있는데 아이쿱 생협은 조합원을 만족시켰다고 볼 수 있는가? 저는 만족시켰다고 봤기 때문에 출자금이 꾸준히 증가했고 그거를 갖다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사용을 했다라고 봅니다. 특히 자기 자본으로서요. 그다음에 조합원은 자신의 필요와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인으로서 생협을 잘 통제한 결과인가?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조합원은 협동조합을 신뢰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으로서 생협을 잘 통제하고 있는 것, 그리고 조합원의 협동조합을 신뢰하고 있는 것, 이 두 개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협동조합은 특히 아이쿱
저희 연구 대상인 아이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이제 질문들이 이제 생기고, 저는 최소한 표본 기간 동안에는 충분히 그걸 이루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반화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출자금이 자기 자본과 같은 경제적 실질을 가졌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다시 이제 뒤집어서 보면은 연구의 표본 기간 동안 아이콥 생협이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을 때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러면 성장이 더뎌질 때도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이게 더뎌질 때도 이제 그런 무임승차 또는 혹 이제 은행에서 나타나는 뱅크런과 같은 현상들, 그러니까 이 협동조합이 잘 안 된다, 망할 것 같다 이랬을 때도 여전히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가? 그러면 또한 이제 만족감을 주지 못할 때 주인으로서 협동조합을 잘 통제하지 못할 때, 그리고 협동조합을 신뢰하지 못할 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만약에 만족감을 주고 주인으로서 협동조합을 잘 통제하고 협동조합을 신뢰할 때 이런 자기 자본과 같은 경제적 실질, 자기 자본처럼 운영하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만족감을 주고 생협을 잘 통제하고 협동조합을 잘 신뢰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지금 대상이 생협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생협을 넘어서 기본법에 있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도 출자금의 경제적 실질이 자기 자본과 유사하게 나올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또 드는 거고요.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자, 이용자의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조합원이 얻고자 하는 혜택 이상을 조합원에게 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잘 통제하고 있는가, 신뢰를 주고 있는가, 지금 이것들이 이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또 실질적으로 출자금이 자기 자본으로서 잘 운영되는 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제 그 라이프인의 이제 그 기사화하면서 이제 제가 했던 그 캡처 화면인데요. 이게 It's Wonderful Life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좀 멋진 인생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여기 주인공이 이 사람이 조지 베일리라는 사람이고요. 그 신협, 그러니까 빌딩 앤 론인데 우리나라 말로 적절히 번역을 하면 신협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협에서 이제 뱅크런, 전체 금융위기가 와서 이제 조합원들이 와서 내 출자금을 다 오라고 이제 뱅크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 조지 베일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의 자금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금은 우리한테 다 엮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와 협동,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좀 넘어가자, 이 위기를 잘 극복하자라고 해서 이 순간 이제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이 이제 그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출자금을 자기 자본으로서 이제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이제 통제라는 관점, 그 다음에 신뢰라는 관점, 그 다음에 만족이라는 관점, 이렇게 잘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고민과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 박사님. 근래 박사학위 논문의 그 복잡한 소식을 다 빼고 핵심 메시지만 요약해서 전달을 20분 안에 한다는 게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 잘 정리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